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한 군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휴가 나온 군인이 어버이날 소고기를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어버이날 소고기를 먹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휴가를 이용해 어버이날을 기념할 겸 부모님과 함께 단골집으로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님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나를 기억했다. 아유, 오랜만에 왔네요. 요즘 군생활 하느라 고생이 많죠?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아이고, 효자네, 효자. 오늘은 계산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내가 쏠게요. 군인인데 효심이 깊다고 오늘은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우리 가족이 먹은 음식이 다 합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오늘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끝까지 내가 계산을 하려고 했다. 아니에요, 사장님. 오늘 먹은 거 당연히 계산해야죠. 하지만 사장님도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날 나는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인터넷에서만 봤던 신기한 경험까지 했다. 군생활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 경험 덕분에 군생활 끝날 때까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자주 가야겠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인터넷에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마침 어버이날이라 휴가도 같이 보내고 어버이날을 기념할 겸 고깃집에 갔는데 이 사장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사실 그 사장님께서도 어버이날이라서 이렇게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군인들을 보면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에 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여기서 어버이는 부모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날입니다. 제가 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매년 이맘때쯤에 어머니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대부분 나라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하루 5월 8일이 어버이날, 부모님의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 한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하루에 같이 이 날을 기념하는 걸까? 흔히들 생각하기에 한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한국인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 어버이날도 그냥 하루에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기념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원래는 처음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다고 해요. 1956년에 어머니 날이 생겨서 그때는 어머니 날만 기념을 하다가 아버지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은 없는 거야? 그래서 1973년부터는 그럼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모두를 위한 날을 만듭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버이날에 뭘 할까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려야겠죠. 우선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카네이션이에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이라는 꽃을 드리는데 이 꽃의 꽃말은, 이 꽃의 의미는 사랑, 건강, 존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카네이션이라는 꽃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꽃만 드리면 아쉬우니까 당연히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입니다. 돈. 돈을 제일 좋아하시고요. 근데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보통은 어버이날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일 많이 드린다고 해요. 그 정도면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을 많이 주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금만 드리기에는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 선물을 또 따로 사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린다면 우선 부모님이 필요한 걸 사드리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나 이거 필요해 라고 직접적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니야 나 선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아니야 나 선물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서 뭔가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뭘 사드리면 좋을지 또 어버이날이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매년 고민인 거죠. 뭘 사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한국에서는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어버이날 추천 선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버이날 이제 추천 선물들을 보면 부모님을 위한 건강식품들이 많고요. 부모님이 이제 건강을 챙겨 하셔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홍삼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이런 관련 제품들도 많고 또 부모님 영양제 이런 것도 많이 사드리고요. 어버이날 인기가 많은 부모님 선물로는 또 가전제품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가전제품으로는 안마의자. 근데 안마의자가 조금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손 마사지기 아니면 어깨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물로 드리면 좋아할 만한 게 옷 같은 것도 그렇죠. 좋아하시겠죠. 옷도 좋아하시고 또 화장품도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뭐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등산복이나 등산화 아니면 등산 관련 제품들을 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모님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부모님도 행복하고 또 선물을 주는 자녀분들도 행복하고 근데 사실 이 취향 저격하는 선물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죠. 평소에 부모님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되면 돈을 선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선물을 사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그 군인 이야기처럼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어버이날에는 평소에 가지 않는 아니면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웠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뷔페 이런 데를 미리 예약을 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버이날쯤 되면은 괜찮은 식당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식당이 있으면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선물 리스트에 제가 말했던 아까 현금, 선물,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의외인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손편지였어요. 손편지를 받고 싶다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돈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손편지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 가격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손편지가 제일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손편지를 쓴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저는 되게 오래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손편지를 써서 드린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어버이날에 그게 숙제였어요. 손편지를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야 해서 손편지를 써서 드렸는데 근데 그 편지를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 간직하고 계세요. 그만큼 그 손편지가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요즘에도 가끔씩 그때 그 받은 편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편지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때마다 내가 가끔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요즘은 부모님께 손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손편지 자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알면서도 이 손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 드리나요?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어버이날이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날, 아버지의 날? 어떻게 보내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